해보기 시작되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자면 TSMC와 삼성 중에서 하나를 사야 된다면 어디를 사야 될까요? 또 공감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평론가 이덕수입니다. 요즘 반도체 없어서 난립니다. 갖고 싶은 휴대폰이 있는데 가격은 천정부지로 쳐졌고 있고요. 자동차 계약하신 분들 한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다 주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지 바로 경기도에서 정말 귀한 분을 모시고 이런 우리의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부회장님이신 우리 이창한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창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강연하시는 내용 살짝 저는 들어봤는데 비장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고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부회장님 반도체가 모자라서 자동차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못 만들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왜 모자르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자동차 반도체는 조금 사이즈가 큰 반도체입니다. 대신에 값은 조금 덜 나가요. 반도체 중에 아주 고급 반도체는 휴대폰 들어가는 정보도 많고 기능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사람은 공급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동차용 반도체는 덜 만든 거죠, 이게. 나중에 후순위로 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이 공급을 못하게 되고 자동차가 출시 지연이 되고 점점 자동차를 요구하는 사람 많아지고 출시는 또 지연되고 맨 처음에 1년, 1년 반, 2년까지 되고 나중에는 냅다 모르겠다 자동차 안 사. 네, 휴대폰은 아주 미세하고 굉장히 고성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즘 해외 여러 국가들이 국가의 어떤 사활을 걸고 어떤 미래를 걸고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도 이런 비상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이럴 때 공급을 받지를 못하니까 너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이 데이터 시대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은 우리 데이터의 증가량과 비례해서 산업은 발전한다. 반도체 산업에서 손을 놓는 자는 결국 경제에서 손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겁니다. 미래에 보면 한 5년, 10년 후를 보면 EU라든가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생산을 좀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반도체는 이제 지금까지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은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어느 날 반도체에 수급 문제가 생기고 특히 동아시아가 반도체 제조 기지가 되면서 미국에는 반도체 제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 국내에서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미국 막 그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유럽도 그렇게 하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이른바 반도체를 자국에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내셔널리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지금 듣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정답은 정해진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떤 포지션 어떻게 스마트하게 해야 될까요? 스마트하다 참 이제 어려운데 우리가 그 반도체는 뚜렷하게 우리가 공급의 원천은 미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편에 그 중국이 이제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수요의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잘 설명하면 중국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로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반도체가 정말 너무 부족하고 그러면 오히려 반도체 산업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막 승승장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도 불황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좀 뭐 모순인 것 같아서 이 구조적인 모순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요새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그 우리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 수요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 풀린 돈을 흡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리가 올랐죠. 금리가 오르면서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의 소비 경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온 공급 경색 효과. 우리가 이제 자원 쪽에서의 공급이 문제가 되면서 에너지라든지 가격의 상승 뭐 이런 것이 겹치면서 우리가 반도체 경기 하락을 겪게 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잘해야 되는 시기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엉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게 가능한 좀 방법들의 어떤 로드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메모리 강국이니까 적어도 메모리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는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네, 메모리.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비메모리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은 국내에서 수요 산업이 커져야지 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그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에서 쓸 수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AI형 반도체라든지 또 특수 기능형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로드맵을 그려서 가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퓨어 파운드리, 순수하게 제조만 하는 반도체만 그야말로 만들어주는 퓨어 파운드리를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산업적 구조를 만드는데 조금 더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반도체 메모리 경쟁력 확보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것들? 첫 번째는 이제 기술이겠죠. 뭐 기술이 있어야지 이제 그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데, 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뭐 200억이 든다, 300억이 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데 적합한 경제적 체제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시스템 반도체 대규모 수요자가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그 시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물건을 써주세요 라고 해서 흔들어 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업력 아니겠습니까? 제품력과 영업력을 확보를 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과 그 지원을 이전에 기업 산업 생태계가 있어야 되겠죠. 네. 최근 경기도에서 반도체와 관련 여러 가지 좀 양보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 ASML,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스, 그리고 램시서치, 도쿄 일렉트로 이런 회사들인데요. 그 중에서 ASML의 클러스터 착공식이 지난 11월에 열렸습니다. 2,4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장비 부품의 재제조, 교육센터, 체험관 같은 걸 지을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고 얼마나 중요한지 저 같은 일반인들은 좀 모르기도 하거든요. 이 회사가 경기도에 이제 유치를 하게 된 거, 이런 투자를 유치한 것이 국내의 어떤 반도체 생태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ASML은 뭐 대단한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업계에서 스캐너라는 장비를 만드는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유일하게 EUV라는 장비를 이제 ASML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그거 없이는 미세화 공정, 적어도 7나노미터 이하의 물건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경기도에 와서 투자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겠다는 건 그만큼 한국에서 그 EUV 장비, 그런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것에 대해서 쓰는 인력이 많고, 한국이 경기도가 생산 기지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자면, TSMC와 삼성 중에서 하나를 사야 된다면 어디를 사야 될까요? 애국심에서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좀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한 200만 명 정도 볼 것 같아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 네. 그러니까 뭐 그 지원해 줄 필요는 뭐 있어? 해외 가서 하라 그러지. 기본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있는 데서 생산해라. 그만큼 그러면 국내는 뭐냐?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 이런 활동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게 여기에 있는 몫을 크게 만드는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를 막으면은 그건 안에서 갈라파고스적인 기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업이 자꾸 생산을 촉진하고 투자를 넓힐 수 있도록 세제를 감면해주고, 그러면 그 기업이 갖는 이익은 어떻게 할 거냐? 세금으로 내게 하고 고용으로 내게 하고, 또 기업이 좋으면 그걸로 돈을 번 개인들은 또 소득세를 내고 또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순환되게 하는 사회 시스템이 중요하지, 처음부터 이걸 하면 안 돼, 못하게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정책 경쟁에서 실패해서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금 저희 요구가 듣기에는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달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좀 더 큰 틀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기업이지만은 우리가 더 큰 생각을 하면은 그냥 원 오브 컴퍼니에 불과하다.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에 불과하다. 또 그 기업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인터뷰를 지금까지 진행한 것보다 훨씬 좋은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셔갖고 요거를 꼭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 부회장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